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산책처럼 사주입니다. 또 요 며칠 만에 요 며칠 전에도 그 하늘을 영상으로 아, 업로드를 했었는데요. 오늘도 또 하늘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. 제가 일 때문에 잠깐 밖에 나왔는데 밖에 나온 김에 하늘 보니까 구름이 한 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마침 영상 업로드도 못했겠다. 그래서 이렇게 잠시 짬을 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동안 하늘을 배경으로 올린 영상들을 보면요, 전부 다 흐린 날이었더라고요. 그게 제가 실은 이제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. 제가 흐린 날을 대단히 좋아합니다. 일단 첫째는 한 중학생 때쯤에 그 에밀리 브론테라는 작가의 폭풍의 언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,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몇 번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명대사도 정말 많죠. 그러다 보니까 흐린 날을 또 좋아하게 된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비나 눈이 오는 날에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시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고개를 딱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은 눈이나 비가 막 무섭게 떨어지는 게 보여요. 물론 그 와중에 눈동자로 들어가니까 막 뭐 따끔따끔거리기도 하는데,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아요. 그 경외심이 든달까요?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흐린 날, 그런 날을 참 좋아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구름이 낀 날을 쓱 보면요,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구름이 사실 움직이는 게 미세하게 보이거든요. 뭐 물론 맑은 날에도 그렇습니다만,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제가 그 흐린 날에 하늘 보는 걸 대단히 좋아해요. 네.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지난번에 그렇게 영상 올렸을 때에는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말씀 적어 주셨더라고요. 가만히 보면은 구름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. 그런 거 보면 참 자연이라는 게 신기하죠. 각설하고요. 그 어제는 제 제자아이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. 사람이 변하는 게 가능할까요?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 어떤 심리학자는 변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고,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변하는 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,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라고 연락이 왔어요.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, 변한다라는 게 뭐지?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. 왜냐면 저희들은 그 변한다는 기준을 서로가 다 다르게 알고 있잖아요. 누구는 이성의 감성을 이길 때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, 누구는 어제의 악습을 버리고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, 또 누구는 반대로 어제까지 근면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람이 망가졌을 때. 그러니까 그 변한다는 기준이 무엇이냔 말입니다. 그리고 그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마다 다 붙들고 여쭤보면은 큰 맥락에선 비슷하지만 세부사항은 그 변한다라는 거에 대한 관점이 아마 전부 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럼 제가 앞에서 들은 그 예시 중에 누구는 이성이 감성을 누를 때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거기로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럼 과연 이성은 무엇이고 감성은 무엇이지?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성이라고 칭할 것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감성이라고 칭할 것이지?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. 친구들이 다 연애하고 그러는데 저도 여자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폭풍의 언덕이라는 일종의 로맨스물이죠. 그 소설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었고,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사랑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.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?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죠. 그건 애시당초 답이 없는 건데, 왜?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. 여자친구 사귀고 싶으니까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였냐면요, 그냥 보고만 싶고 궁금하고 눈 감을 때 생각나면은 좋아하는 거다. 근데 내가 판단컨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단점이 하나둘씩 보이고,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단점이 장점을 압도하는 순간이 올 텐데, 그때도 내가 저 사람을 똑같이 아껴줄 수 있다면은 그게 곧 사랑이 아닐까
자, 그리고 이제 시간은 흘렀고 20대, 30대 지나가면서 고등학생 때의 저의 그 생각이 얼마나 발칙했는지,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기특한 마음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닫고 참 놀랐어요. 왜냐면 애초에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. 그런데 저희는 은연중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의 딜레마에 참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질문들은 정말 무수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. 뭐 이를테면은 신은 존재하는가 아닌가, 윤회설을 믿는가 아닌가, 또는 이 스타벅스 커피가 달달한가 아닌가. 근데 이런 거는요, 애시당초 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신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을 맹신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과학기술이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또 그 누군가에게는 이 자연의 대자연의 질서가 또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러니까 애시당초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자꾸 옳은가 그른가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. 옳은가 그른가는 아니죠.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게 어찌 보면은 이 고마운 서양 문명의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제가 왜 고맙다고 그랬는지는 아시겠죠? 장점도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고맙죠. 근데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결국에 저희들에게 어떤 이분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끔 하는 그 함정을 만들었다는 거죠.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철학가 비트겐슈타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 겁니다. 왜냐면 그분은 언어가 사고의 감옥이라는 표현을 하셨으니까요. 그 뜻은 무언가를 규정함으로써 나의 사고가 제한된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. 자, 명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은 이 동양 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주역,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명리학도 사실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양 사상의 정수거든요. 근데 이 동양 사상에서는 이거다 저거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물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. 하지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없다란 말이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언제 승진할지 모르겠다, 언제 돈 벌지 모르겠다, 돈을 벌면은 거지가 된다, 거지가 되면 부자가 된다, 이 뜻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서양식 교육을 받고 그 서양 문물이 익숙한 저희들한테는 어찌 보면 대단히 어렵겠죠. 이 뜻은요, 가을이 되니까 겨울이 오는 거고, 겨울이 추웠으니까 이듬해 다시 새순이 돋아난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것입니다. 즉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상에 남만 존재하고 있다면, 맑은 하늘만 존재한다면은 맑은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겠죠. 맑은 하늘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요, 흐린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흐린 하늘을 보면서 무언가 감상에 젖을 수 있고, 또 맑은 하늘을 보면서 기분 좋아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결국 제가 뭐 그냥 두서없이 밖에 나온 김에 갑자기 영상을 켜기는 했지만, 그리고 저는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 스크립트 같은 게 없고요. 실은 이 녹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그래서 엉겹결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,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. 네. 이제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아마 다들 아실 거세요. 힘듦 속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, 또 기쁨 속에 나를 한순간에 추락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. 뭐 그렇다고 힘들 때 룰루랄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. 저도 못 그러고 그건 누가 됐든 못 그럴 것 같아요. 다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자라는 것, 딱 그것입니다. 그게 또 옳은 길이겠죠. 그렇지 않으면 그른 길이겠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네.
그리고 추석이 대단히 큰 명절이었더라고요. 제가 뭐 외국에서 막 오래 살고 이런 건 아닌데요. 강사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 시기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이 그렇게 막 큰 명절인지 정말 몰랐어요.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강사 생활 안 해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이전에는 추석 때 이제 친척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다녀오고 나서 핀잔 줬죠. 너는 지금 수능이 몇 달 남았는데 막 이제 이러면서요.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추석, 이 뜻깊은 연휴, 추석이 한가위죠 아마. 요거는 자신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뜻깊은 연휴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즐겁게 보내시고요. 가족분들 만나는 거 맞죠? 그리고 시골 내려가시는 것도 맞죠? 네. 그래서 내려갔다 오실 때에도 건강 조심 그리고 교통 조심 하시고요. 뭐 오늘도 저 쾌청한 하늘처럼 그런 맑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추석 연휴는 물론이고요. 네,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